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야당과 여당이 완전히 그 무 자르듯이 딱 나눠져 가지고 참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난 미국을 바라보든지 영국을 바라보든지 선진국의 그 본받아야 될 것은 협치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타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그 타협을 보지 않고 극단주의로 흐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직도 선진국이 되지 못한 우리나라가 후진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게 그 국회에서 선진화법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건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나는 선진화법은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그 어쨌든 간에 자기의 표현 방법이 좀 과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는, 이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어쨌든 간에 사용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용자가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 사용자 있는데 타협을 해서 타협이 안 될 때는 뭘 하죠? 단결권이 있잖아요. 어? 이 데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죠. 권리할 수 있는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국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을 이기려 그러면 그 잘못된 거를 보고 그거를 갖다가 바로잡으려 그러면은 어떤 저항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뭐 타협도 안 되는데 저항권도 없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 하는 것밖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갖고 슬쩍 뒤로 빠져지고, 지금도 내가 봐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당이 뭐 자기네들이 싸운다고 뭐 나서가지고 싸운다 그러지만은 뒤로 슬쩍 빠져가지고 있고, 뭔가 좀 앞에서는 뭐 싸우는 것 같은데도 뒤에서는 슬쩍 빠져가지고 있고 이래요. 그런 걸로 친다면 강화문에 있는 정광훈 목사나 김문수 지사나 거기에 우리 당이나 전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저항한다면 저렇게 강력하게, 안 맞는 거라면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죠. 자 보세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거는 절대적인 잘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분이 그 통치권에 있어서 헌법적 질서를 위배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 조직 체계를 뭐라 그럴까, 중간에 국무위원도 아니고 국가에서 어떤 관계되는 사람도 아닌데 그의 참고 상황, 그의 압력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 해가지고 내세워서 최순실이 가 나섰다라는 것은 참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다 봐보면 말이죠, 이 비선 라인이라고 다 했어요. 대통령들이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국가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비선 실세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한다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또 그러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양모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뒤에서 뭔가 그 기획안을 제시하고 이러는 걸 봤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민주주의의 타협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타협이. 예? 우리가 그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로 넘어올 때 80년도 후반에, 그때에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직선제로 가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노태우 대통령이 직선제, 대통령 받아주겠다 이래가지고 대통령 선결을 했죠. 노태우 대통령이 질 것 같았지만은 이겼어요. 그때 당시에 이겼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뭐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뭐 호언장담했지만은 노태우 대통령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했죠. 보세요. 아무리 뭐 자기네들이 민주화 어쩌고 저쩌고 해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졌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인데. 그때 뭐 불법이 된지 안 된지 뭐 그거는 밝혀진 것도 없잖아요.
그럼으로써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그 민정당인가요? 에, 그래서 그 3당 합당 체제로 갔죠. 이러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다음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됐는데, 보세요. 다 옳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결과냐 이거죠. 무엇이 결과냐 이거죠. 이렇게 싸우면은 결국 민주화 투사인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인데 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해창 대통령이 이제 되려고 후보자로서 일할 때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죠. 둘이 붙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근데 이해창 그 대통령 후보가 완전히 자기는 대통령 된 것처럼, 나도 그때 볼 때 얼마나 불쾌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뭐 아직 선거도 안 됐는데 뭐 완전히 그냥 그 어깨 힘주고 다니고, 도대체 저 사람이 대통령 돼서 국민인데 어떻게 행사할까, 그게 겁나더라고. 그게 겁나. 그래서 좋지 않습니까? 그 지금 와가지고도 노태, 이 노무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지금 뭐 이해창 씨가 지금 20년 집권한다고 뭐 공공연하게 얼마 전에 작년인가 얘기했죠. 참네, 정말로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국민들을 봐도 진짜 바지저고리로 보는지, 어? 누가 뭐 얘기했듯이 개돼지로 보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답답합디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국민들이 자기네들 편에 서서 다 찍어주리라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자기네들이 한 번 했으면은 우리도 물론 자기네들이 집권하려고 하는 애는 써야 되겠지만 또 한 번 양보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 나라가 이쪽으로 정책을 썼을 때 여기에 좋은 점, 이쪽으로 정책을 썼을 때 이쪽에 좋은 점, 이렇게 양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연동제, 예? 비례대표제 뭐 이러면서 참, 이거 참 내가 보면서 얼마나 웃음밖에 안 나오는지, 그렇게 해놓는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국민들의 80%가 글로 넘어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만의 그 총통 선거가 엊그제 11일 날 있었죠. 근데 봐보세요. 그분이 완전히 그 져가지고 그 주석 자리까지 다 내놓고 이랬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중국에서 대만을 무력으로도 침공하겠다,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바람에 그만 대만 사람들이 확 떨어졌고, 그 다음에 홍콩 사태를 보고 대만 사람들이 확 떨어졌죠. 그래서 투표한 결과 20% 이상 차이 나버렸어요. 20%. 그건 막강한 거죠. 70%에 가까운 실질적 그 투표율은 득한 거는 54%인가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70%가 넘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뭔가 교만하고 착각하는 거죠. 한번 잡아보니까 이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교만해지는가 봐요, 자꾸.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쨌든 나라를 잘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거죠. 타협. 그리고 너무 굴곡진 그런 그 좋은 것도 너무 과하게 쓰면은 화가 된다는 거죠. 이 큰 나라를 움직일 때는 큰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과격하면 또 피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쪽에다가 과하게 쓰면은 또 피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좀 더 서서히 모든 것은 물 흐르듯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은 하는 거죠. 재상평여수, 재물은 물이 흐르듯 해야 된다라고는. 응?
사람의 바르기는 인중직 사형이라 그렇게 말해서 제상평여수 인중직 사형이라. 이거는 그 임상옥이 그 상도에 나오는 말인데, 재물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고 사람의 바르기는 저울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쩌게 한쪽에가 높아지면은 한쪽으로 저울이 기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물은 될 수 있으면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맞는데, 지금 봐보세요. 요번에 지금 드러난 것만,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그 지금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되고 거기에 어쨌든 국무위원 그 자리로 옮겨간 사람들, 뭐 대변인이라든지 국무위원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그 청와대 측근들만 지금 10억씩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지금 나왔어요. 이런 걸 보고 부동산 잡았다, 부동산에 대해서 뭐 얘기했다, 부동산을 뭐 평준화하게 만들겠다, 부동산을 갖다가 좀 뭔가 안 오들게 만들겠다, 나는 말이 안 맞다고 봐요. 참으로 자기네들이 사서 돈 벌어놓고 남들은, 국민들은 사지 말으라고요. 이제 자기네들은 다 벌었으니까 남들은 그러면 사지 마, 국민들은 사지 말으라,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민주화,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것이 제일 좋다. 저도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특히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를 봐보면 말이죠, 뭐를 꺾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시대적 역사를 쭉 봐보면 과연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때 당시 옳다라고 했는 거, 기독교에도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뭐 천주교에서 그 시행했던 법 중에서도 많죠, 잘못된 게.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절대적이었어요. 갈릴레오 같은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에 그 반발해서 말했잖아요.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구도 돌고 태양도 도는 거예요. 둘 다 도는 거잖아요. 근데 자전이나 공전이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구가 돌므로써 24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전체를 또 태양계를 중심에서 돌기 때문에 1년이 만들어지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근데 만약에 지구가 돈다 이 얘기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황 그쪽에서 잡아다가 처형을 해버리고 화형을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장로교단에서도 보면은 문제를 많이 외부에서 비판받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알미니주의와 보수주의들이 싸우는 바람에, 싸울 때에 알미니안주의들, 자유주의자들을 잡아다가 화형에 처했어요. 그때 사인한 사람이 칼빈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칼빈이 다 사인한 거는 몇 개에 아마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에도 비방받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형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얼마나 그 극단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기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반대하면 처형했다고 해요. 처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는 그럽니다. 극단주의로 흐르는 것은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타협점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30을 양보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요. 서로가 될 수 있으면은 50대 40대 50, 뭐 50대 50 그러지 않으면은 60대 40 정도 항상 양보하는 쪽에서는 40까지 양보하면 되고, 또 잡는 쪽에서는 60까지만 가면 되는 것이지 80, 90 막 이렇게까지 가면 그거는 불화가 일어나고 이 큰 덩치를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심각한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보세요. 잘못이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나라들을 다 패망했어요. 영국이 나라마다 가서 다 식민지를 삼았어요. 힘으로 차지하는 나라는 다 식민지를 삼았다. 중국 보세요. 힘으로 가서 점령하는 나라마다 다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러나 미국은 가갖고 어느 나라든지 식민지로 삼은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는 그 나라 스스로 운영하도록, 우리나라도 똑같고 어느 나라든지 점령을 해가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게 맡겼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현재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만이고 홍콩이고 저 내몽고 지방이고 뭐 돌고리고 뭐고 다 자기네들이 뭐 한민족이라 뭐한 중화민족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식민지 독재로 자기네들을 삼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만은 우리는 안 하겠다. 나는 너희들 나라하고는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일국양제 그건 자기네들 생각이지. 홍콩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이게 중국이 저렇게 독재하다 보면 또 망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역사상 지금 제가 중국 역사를 2000년 역사만 딱 이렇게 보더라도 적어도 10번 이상이 나라가 망하고 섰어요. 거의 100년을 넘지 않은 나라가 많아요. 중국 같은 데는. 중국의 역사를 보면 100년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나라까지 다 합치면 한 20, 30개 정도가 나라가 망했다가 쓰고 망했다 쓰고 망했다 쓰고 이랬어요. 왜 그 일이 뭐냐 이거예요. 중국은 옛날부터 나라를 병합하는데 초창기에 2000년 전에는 한 나라가 한 열 몇 개, 뭐 작은 나라가 치면 한 20, 30개 됐죠. 그게 이제 병합되고 해서 8개, 9개 이렇게 쓰다가 삼국시대로 오죠. 그러다가 이제 양국제 거의 삼국 세 개 나라, 네 개 나라 뭐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병합해서 싸워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병합했는데 또 저렇게 병합하려 그러면 중국 망합니다. 중국 망해요. 그거는 인간의 성격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타협이어야만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넘는 주가 각자의 발전을 하면서 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저 나라가 만약에 중국처럼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했으면 미국은 벌써 분쟁과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나 주에 따라 가지고 각자 발전하면서도 저렇게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 강국이 되었다. 세계의 통합적 그런 능력을 발휘해주는 중요한 본을 보이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남북이 화해되고 이러려면 중대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인간사에서도 100으로 점령하는 법은 그거는 어느 나라에도 독재가 아닌 이상, 살인자가 아닌 이상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올 한해 2020년도에도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행복한 한 해를 만드시기를,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